네, 안녕하세요. 캐리피아노예요. 첫 번째 영상 지난번 걸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제가 피아노 전공을 하고 어떻게 외국계 회사에서 근무를 하게 됐는지 그 과정들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영상으로 찍어서 올렸던 게 있어요. 그럼 밑에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거기서 한번 봐주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2탄 영상으로 제가 어렵게 피아노 전공을 하고서 외국계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 이제 다 끝났다. 나 이제 열심히 일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회사를 이제 들어가니까 그 다음부터가 정말 문제인 거예요. 일단 회사는 어떻게 어렵게 들어갔는데 처음에 이제 제가 들어가자마자 환영 회식처럼 이렇게 간단한 식사 자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한테 면접을 보셨던 그분께서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아, 나는 완전히 속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왜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면접 봤던 그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게 됐어요. 근데 그때 하시는 말씀이 이제 저도 여쭤봤죠. 그때 면접 보러 오신 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 중에 왜 저를 뽑아주셨냐 이제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하는 말이 외국계 회사다 보니까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래서 저를 뽑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거 완전히 속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냐면 저도 이제 나름 진짜 준비를 많이 한다고 해서 회사를 들어갔어요. 정말 어렵게 경쟁률 뚫고 들어갔는데 문제는 이제 거기서부터인 거예요. 이게 외국계 회사다 보니까 영어를 항상 써야 되고 뭐 공지로 이메일 같은 거 보낼 때도 공식적인 그 영어 이메일을 써야 되는데 제가 그 전까지 했던 공부는 뭐 비즈니스 영어 이런 게 아니었고 뭐 토익 공부 시험 때문에 했었고 그 외에는 이제 주로 영어 회화 위주로 공부를 많이 했었죠. 이제 영어 인터뷰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은 좀 시험에 필요한 그런 영어들 위주로 막 공부를 했었다가 막상 이제 회사를 들어가서 제가 처음에 아직도 진짜 잊혀지지 않는 실수가 있어요. 처음에 정말 뭐 대형 실수까지는 아니지만 처음에 제가 그 저희 부서 사람들한테 이제 전체 메일을 보내야 됐었는데 공지 메일을 거기에 보통 이제 영어로 이메일을 쓸 때 우리는 그냥 이렇게 말할 때 뭐 Hi everyone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영어 메일을 그렇게 쓸 수 없잖아요. 공식적인 메일에. 그래서 보통 거기다 뭐 Dear all 이런 식으로 이제 첫 문장을 시작해서 나는 이제 오늘 이러이러한 것들을 공지하려고 한다. 이거를 좀 어느 정도 이렇게 폼에 맞춰서 이렇게 써갖고 보내야 되는데 저는 그냥 이게 내가 그냥 평소에 영어 회화 공부한 그대로 그냥 막 메일에 너무 그냥 편하게 쓴 거죠, 그거를.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격식에 차려지지 않은 그런 영어 이메일을 쓴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이렇게 업무를 저도 그 이후에 이제 오랫동안 업무를 하다 보면 뭐 어쩔 때는 이렇게 좀 짧게 메일을 주고받기도 해요. 뭐 이렇게 줄임말도 많이 쓰고 외국인들도 그래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제가 처음 인사를 하고 공지를 하는 메일이었기 때문에 좀 처음부터 그렇게 보내서 아마 그때 많은 분들이 되게 좀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쓰이는 표현들도 이제 어느 정도 좀 격식이 필요했는데 제가 그걸 알지 못해서 그냥 이렇게 친구랑 영어 대화하듯이 막 그렇게 메일을 썼던 그런 실수를 한번 했었고 또 한 번은 저희가 이제 회사에서 뭐 이제 물품이나 상품 같은 걸 뭐 지급을 하는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다가 이제 우리 한국말식으로 언제 뭐 이런 물품들을 지급할 예정이니까 뭐 몇 시쯤에 저한테 와서 뭐 받아가세요. 뭐 이런 식으로 메일을 쓰는 거였는데 근데 이제 거기 그때 제가 영어를 막 되게 어떻게 보면 좀 뭐 급속으로 공부를 해서 회사를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깊이가 없었던 거죠. 깊이가 없어서 정작 이런 좀 막 한 번 그런 실수하고 나니까는 되게 막 매일 진짜 잘 써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마음은 급하고 빨리 공지를 해야 되고 막 그래서 제가 이제 와서 말이지만 정말 급한 마음에 구글 번역기를 돌렸어요. 구글 번역기에 한국어로 막 치고서 그 번역기 돌려갖고 일단 급한 대로 저는 이제 그때 생각에는 구글 번역기가 되게 완벽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구글 번역기를 막 급하게 돌려갖고 그거를 이제 메일에다가 붙여넣기 해서 바로 그냥 메일을 보낸 거죠.
그랬더니 갑자기 몇몇 분들이 저한테 답장을 보내신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 말이 좀 이상한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구글 번역기 했다고 말은 못하고 너무 당황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내용을 봤더니 이제 우리들은 그냥 뭐 물건 이렇게 지급한다는 의미가 뭐 물건 이렇게 줄 거예요 이런 의미잖아요. 근데 제가 거기 번역기를 돌려서 썼던 표현이 뭐 페이 어쩌고 막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은 그냥 회사에서 당연히 이렇게 공짜로 지급해주는 물품인 줄 알았는데 막 페이를 해야 된다. 몇 시까지 막 저한테 와서 몇 시까지 페이하고 이거 받아가라. 막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은 되게 당황스러웠던 거예요. 이제 그 말씀을 저한테 하시는데 이제 저도 너무 당황스러워갖고 아니라고, 제가 매일 실수한 거라고, 그냥 공짜로 나눠드리는 거 맞다. 그래서 이제 그냥 해프닝처럼 넘어가긴 했어요. 근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땐 그 당시 저희 팀장님이 제가 그 번역기 돌려서 실수했다는 거를 눈치채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저희 팀장님이 제가 알기로 토익 만점에 되게 영어를 되게 잘하셨던 분이에요. 그래갖고 그 회사 안에 영어 수업을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가서 영어 수업을 들을 수도 있고 온라인으로도 들을 수 있고, 그래서 영어 공부를 좀 더 꾸준히 한번 해봐라. 계속 또 회사에서 써야 되고, 또 그 당시 저희 뭐 부사장님이 제 자리 바로 앞이었거든요. 바로 앞이었는데 그분도 이제 미국 분이시고 또 외국인들도 많고, 어쨌든 뭐 영어로 공식적인 거를 다 해야 되니까 앞으로도 이제 더 쓸 일이 더 많은 거죠. 제가 회사 들어가기 전보다. 근데 이제 저는 그 당시 진짜 레벨이 완전 거의 1단계 레벨? 이 정도였어요. 제가 생각할 때. 그때 이제 회사에서 테스트를 했을 때도 맨 처음 테스트 했을 때 막 1단계, 2단계 막 이렇게 나왔으니까 6단계까지 있었거든요. 저희 회사 안에. 6단계까지 그 자체 사내 레벨 테스트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좀 공부를 정말 좀 열심히 해야겠구나, 이런 진짜 절실함이 막 생긴 거예요. 저는 독학을 했어요. 그거 한 2년 정도? 2년 정도 거의 독학을 했었고, 제가 했던 방법들을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정답은 아니고 그냥 제가 했던 방법, 그렇게 한 2년 정도 공부를 해서 레벨도 좀 많이 올라갔고, 그 이후에 그러니까 어학연수나 뭐 이런 거 하지 않고 그냥 혼자서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제가 했던 방법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제가 이제 그때 하루하루 일과를 기억해보면, 우선은 제가 회사에 출근을 하면 출근하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게 영어로 일기 쓰는 거였어요. 회사에 워드 그 파일 하나를 이제 영어 잉글리시 다이어리 이렇게 하나 만들어 갖고 거기다 이제 출근을 하면은 하루에 뭐 짧게 뭐 3-4줄이라도, 좀 길게 쓰는 날은 한 10줄까지도 쓴 적이 있고요. 그냥 짧게라도 출근하자마자 항상 영어로 일기를 쓰는 연습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물론 뭐 문법이 틀리기도 하고 뭐 단어도 틀리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워드에서 좀 잘못된 단어들은 어느 정도 이제 수정이 바로바로 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조금 더 시간이 되면은 이제 문법 같은 것도 좀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좀 교정도 하고 고치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 출근하자마자 아침에 영어로 항상 그렇게 일기를 썼고요. 그리고 이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점심시간에 저희 회사 안에 그 영어 수업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었어요. 영어랑 중국어 아마 2가지 있었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 사내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제 점심시간에 제가 점심시간 보통 1시간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수업 1시간 듣고 점심시간을 30분을 쪼개갖고 이제 30분 동안 빨리 밥을 먹고, 그리고 이제 1시간 동안 가서 수업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수업을 거기서 이제 듣고, 뭐 회화 수업도 있고 뭐 비즈니스 관련된 그런 뭐 문법 이런 수업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점심시간마다 가서 영어 수업을 듣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또 회사 안에서 또 다른 부서 분들이랑 좀 친해지는 계기도 됐고, 그리고 이제 영어 그 회사 수업 시간 안에도 숙제 같은 거를 내주세요, 항상. 그래서 나중에 이제 숙제도 해가고 검사도 맡고 뭐 이런 식으로 점심시간에는 그렇게 회사에서 하는 영어 수업을 들었고요. 만약에 회사나 어디 뭐 다른 데 이렇게 수업을 들을 만한 그런 여건이 안 되시면 혼자라도 한번 해보세요. 저는 그때 좋았던 기억이,
내가 이렇게 점심시간을 조금씩 쪼개서 뭔가를 한다는 자체가 되게 이렇게 좀 뿌듯하고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점심시간에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퇴근하고서 저녁 때 처음에는 어학원을 등록을 했어요. 그때 이제 저희 이제 회사에서 영어를 많이 써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회사 자체에서 뭐 어학원이나 뭐 영어 그 온라인 강의 같은 것도 좀 지원을 해줬어요. 저녁 시간에 일주일에 한 번 2번, 3번 이렇게 가는 거였는데, 그래서 그렇게 이제 등록을 해서 다녔는데 갔더니 이제 사람도 너무 많고 거의 한 20명 넘었던 것 같아요. 한 반에. 사람도 너무 많고, 그리고 저녁 그 시간이 너무 뜨니까 제가 생각할 땐 좀 그 중간에 막 애매하게 버려지는 시간이 되게 많은 거예요. 학원은 제가 한두 달 다니고 안 다녔어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그냥 완전 독학만 했는데, 그래서 이제 학원은 두 번째로 학원 잠깐 다니다가 말았고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제가 했던 방법이 영어로 인터넷 강의를 들었어요. 원래 사실 저는 인터넷 강의로 공부를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에요. 원래 이렇게 막 인터넷 보면서 공부하고 이런 거를 진짜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그랬는데 유일하게 인터넷 강의로 공부를 했던 게 영어 공부였어요. Y 땡땡이라는 그 어학원, 저 이제 광고가 아니기 때문에 Y 땡땡 그 어학원에서 운영하는 그 인터넷 강의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거기서 뭐 기초 영어부터 해서 문법부터 다 처음부터 다 다시 했어요. 그 문법하고 뭐 이제 차근차근 그 단계별로 있거든요. 뭐 영작하는 수업도 있고, 뭐 영어 동화 같은 걸로 이렇게 가볍게 영어 공부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있고, 나중에 이제 고급 단계로 가면 뭐 CNN 그 뉴스 클립 같은 거 짧게 짧게 들으면서 영어 공부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되게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하나 다 들었어요. 그래서 저녁에 퇴근하고 시간이 좀 날 때는 회사에서 아예 나 그냥 야근한다 생각하고 저녁에 남아서 공부를 했어요. 회사에서 그냥 1시간 정도라도 공부를 하고 퇴근해서 집에 가거나, 아니면은 뭐 그냥 바로 퇴근해서 가거나, 어쨌든 이제 퇴근하고서도 회사에서든 집에 가서든 영어 공부를 했어요. 최소 1시간, 2시간 이상은. 그래갖고 이제 영어 그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서 과목을 진짜 있는 거를 다 들었어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인터넷 강의가 워낙 발달해갖고 되게 많아졌는데, 제가 막 한참 공부했을 때는 그게 이렇게까지 많을 때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제 그래서 저녁에 와서 그 수업을 듣고 거의 잠들 때까지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항상 노트북을 제 머리맡에다 놓고 그냥 공부하다 그대로 그냥 쓰러져 잠들었어요. 그렇게 잠들고, 그리고 주말에도 그냥 뭐 금요일 같은 때 이렇게 머리맡에 노트북 놓고 공부하다 잠들고, 그리고 아침에 또 일어나면 그냥 눈 뜨자마자 또 노트북 켜고 그냥 하고.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했냐면, 제가 이렇게 막 컴퓨터 앞에 오래 앉아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인터넷 강의도 저랑 잘 안 맞는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노트북이나 요새는 뭐 태블릿 PC도 있죠. 그걸 이제 내 머리맡에 가까이 놓고 자니까 그냥 항상 내 눈앞에 보이잖아요, 그게. 항상 보이니까 계속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아, 나 다음 수업 빨리 들어야 되는데, 다음 거 뭐 들어야 되는데, 빨리 뭐 해야 되는데. 그게 그냥 눈앞에서 계속 보이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제일 가까이 그걸 놓고 있었어요. 일부러 책하고 그 노트북하고. 그래서 저녁에는 퇴근하고 와서 그렇게 이제 인터넷 강의 전 과목 다 들었고요. 두 번째 이제 방법은 팝송을 좀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영화, 요새 그게 되게 좀 유행이긴 하던데, 영화로 이렇게 영화 대사 들으면서 뭐 쉐도잉 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는 그게 뭐 쉐도잉 뭐 이런 생각은 하진 않았는데, 그때 저희 회사에 영어를 되게 잘하는 분이 계셨어요. 한국 사람이고, 그분도 뭐 연수, 뭐 유학 이런 거 없이 그냥 독학하셨던 분인데 영어를 진짜 잘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어봤죠. 어떻게 공부했냐고. 그랬더니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때는 이게 유행할 때가 아니었는데, 그 당시에 자기는 영화 한 편을 한 진짜 뭐 몇 달 이상을 봤대요. 그냥 한 편만 계속. 처음에 그냥 보고, 그 다음에는 뭐 자막 없애놓고 보고, 귀로만 듣고, 받아 쓰고,
이렇게 받아 쓰는 것도 영어로 쓸 수 있으면 좋지만 거의 사실 안 들려요, 처음에는. 그래갖고 그냥 한국말로도 막 받아서 쓰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조금씩 수정해서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딱 보니까 요즘 그 영화 쉐도잉 하는 그런 방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공부를 해서 발음까지 다 익혔다 얘기를 하셔갖고 저도 그 방법을 해봤어요. 그 영화를 보고 막 했는데 사실 그게 제가 느꼈을 때는 초보가 하기에는 좀 많이 무리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영어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분들은 뭐 영화 이런 것도 잘 들리고 하겠지만 그때 저는 레벨이 그렇게 높은 레벨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저한테는 거의 진짜 뭐 들리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엔 별로였고 지금은 이제 조금 들려요. 조금 들려서 지금 하라면 이제 좀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초보분들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조금 레벨이 있으신 분들이 하기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때 저 이제 초보였던 저한테 맞았던 거는 저는 오히려 팝송으로 공부했던 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워낙 이제 뭐 피아노 전공하기도 했고 음악을 워낙에 좋아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팝송을 듣는 게 계속 듣다 보면 그냥 이제 그 가사가 외워지더라고요, 저절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말도 안 되는 영어로 따라 했죠. 그 말이 아닌 막 이상한 그냥 들리는 대로 막 따라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가사를 찾아봤어요. 가사를 찾아봐갖고 가사를 그냥 책 읽듯이 짧잖아요, 가사는. 그래서 가사를 그냥 책 읽듯이 그냥 쭉 이렇게 계속 읽어보고 그리고서 이제 노래는 이미 내가 다 외웠으니까 가사 쭉 읽어보면서 다시 노래를 몇 번 들어보니까 따라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래서 저는 그 팝송으로 영어 공부했던 게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당시에 뭐 엘리샤 키스랑 누구였지? 아, 이름 생각이 안 나. 머라이어 캐리? 그 두 가수 되게 좋아해갖고 엘리샤 키스 노래 진짜 많이 들었었고 그래서 이제 팝송은 영어가 막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막 분량이 엄청 많은 것도 아니고 그 노래는 그냥 우리 언제든지 그냥 다니면서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좀 도움이 많이 됐어요. 이렇게 이제 영어 공부를 했었고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저희가 이제 가끔씩 얼마에 한 번씩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레벨 테스트를 해요, 영어를. 그래서 그렇게 제가 한 2년 동안 진짜 쉬지도 않고 막 진짜 열심히 했어요. 되게 열심히 막 공부를 해갖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막 1, 2, 막 이렇게 레벨이 나왔다가 나중에 6단계까지였는데 한 4, 5까지 나오더라고요, 레벨이. 그래서 그때 이제 뭐 오픽이라는 시험 아마 공부하시는 분들 아실 텐데 이제 오픽으로 봤을 때는 처음에는 뭐 진짜 그 말도 안 되는 막 그런 성적이 나왔어요. 처음에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성적 나왔다가 나중에 한 1년 정도 막 그렇게 공부하고 오픽 공부를 따로 하진 않았고요. 그냥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좀 학원이 저는 좀 안 맞았다고 느꼈던 게 학원을 가면 너무 그냥 시험 위주로만 계속 수업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근데 어쨌든 회사 들어간 상태였고 그리고 영어라는 게 뭐 시험 보기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냥 영어 그 자체를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학원을 가면 맨날 그냥 뭐 이거 토익 뭐 이거 이렇게 시험에 나온다 막 이런 것만 자꾸 가르쳐 주니까 저는 좀 저랑은 잘 맞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독학으로 공부한 게 더 재밌었고 이제 이런 방식들로 제가 혼자 공부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 외에 뭐 매일 했던 공부는 아니지만 또 했던 방법은 영어로 된 동화책 같은 거 있어요. 되게 그냥 쉽고 간단한 것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몇 권 사갖고 그냥 가볍게 읽을 수 있는 동화들 짤막짤막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읽으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용도 우리가 막 책을 막 한 권 막 다 읽어야지만 알 수 있는 건데 짧게 짧게 요약해갖고 아이들도 볼 수 있게 이렇게 쉽게 나온 영어 동화책 같은 거 그런 것도 좀 읽어보고 또 하나는 애니메이션을 봤어요. 애니메이션 그 라이온 킹이라는 애니메이션을 봤었는데 그게 그렇게 막 영어가 아주 어렵지도 않고 자막 없이 봐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될 만큼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 시간 날 때 그 라이온 킹 애니메이션 보면서 영어 공부했었고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그냥 이런 막 쓰는 책에다 쓰는 공부도 좋지만 책에다 쓰는 공부도 하고 그리고 또한 이제 그 공부 방법을
문법이라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문법 공부를 할 때도 저는 입으로 계속 말하면서 했어요. 보통 그냥 문법 공부 막 이렇게 쓰기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쓰기에 나오는 것도 결국은 다 예문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법 공부할 때도 진짜 그냥 입을 쉬지 않고 계속 말했어요. 계속 따라 읽고 계속 막 떠들면서. 왜냐면 이게 영어가 진짜 막상 외국인 만나면 말이 안 터지는 거예요. 제가 그때 되게 한참 막 공부하고서 이제 일부러 테스트 해보려고 혼자 외국 여행도 가고 막 그랬어요. 혼자 가야지 막 진짜 막 닥쳐갖고 막 영어를 할 것 같아서. 근데 진짜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은 저희 엄마 뭐 사실 뭐 땡큐 이 정도는 다 알잖아요, 웬만한 사람들. 근데 저희 엄마도 같이 여행을 갔는데 이 땡큐라는 말 자체도 잘 입에 안 터져갖고 저희 엄마 막 같이 외국 여행 가서도 막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게 정말 나도 아는 막 헬로우 막 이런 거 다 알잖아요, 누구나. 근데 이 말이 안 터져요, 막상 잘. 그래서 저는 그때 그래서 일부러 계속 그냥 문법 공부할 때도 입으로 계속 따라 읽으면서 계속 말하면서 그렇게 공부를 했었고, 주변에 뭐 같이 영어 공부하는 친구나 아니면은 외국인 뭐 친구나 누가 있으면은 저는 그때 이제 저랑 친했던 친구도 영어 공부를 계속 할 때였고, 또 저희 엄마도 그때 영어 공부를 하실 때였어요. 그리고 이제 회사에 또 외국인들도 있었고, 그래갖고 저는 그때 뭐 카톡이나 이런 문자 같은 거 주고받을 때도 영어로 했어요. 이게 막 좀 틀리기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그냥 항상 그냥 내 실생활에서 항상 무조건 영어를 쓰게 하는 그런 환경을 일부러 더 만들려고 그냥 카톡이나 이런 거 할 때도 하다못해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는 저희 엄마랑도 막 영어로 같이 카톡 주고받고 막 그랬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특히 이제 주변에 외국인이 있으면 더 좋죠. 이제 그분들한테 한국말도 조금씩 알려주면서 영어 내가 쓰면 또 그 친구들 너무 친절해서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은 한국에 그래도 관심이 어느 정도는 있어서 온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내가 영어 이렇게 조금 하면은 되게 좋아하고 막 자기가 틀린 것도 알려주고 막 그래요. 영어를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뭐 친구나 여건이 된다면은 그냥 모든 생활을 다 영어로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해도 사실 좀 잘 늘진 않더라고요. 저도 진짜 되게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이게 진짜 생각만큼 막 쭉쭉쭉쭉 늘질 않고 정말 그냥 계속 이렇게 가다가 어느 날 한 요만큼 올라가고 그대로 또 계속 쭉 가다가 또 어느 날 한 요만큼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쭉 가는 이 단계가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게 그러니까 계단처럼 따따따따따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쭉 가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한 이만큼이 훅 이렇게 오르고 막 약간 이런 식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거다 보니까 이 방법이 잘 맞는 분도 있고 또 안 맞는 분들도 있을 텐데 어쨌든 이제 공부하다 보면 나만의 방법을 결국엔 또 이렇게 찾게 되고 발견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지금 영어를 하셔야 되면은 일단 뭐라도 시작을 하세요. 왜냐면 뭐 좋다는 방법은 너무 많아요. 알아보면. 저도 진짜 뭐 공부에 좋다는 거 진짜 다 해본 것 같아요. 진짜 안 해본 거 없이 진짜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결국은 그냥 나한테 맞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찾아서 그냥 계속 그냥 파는 거죠. 그거 하나를. 그때 그렇게 그래도 어느 정도 해놓으니까 지금은 물론 또 요새는 전만큼 많이 안 써서 좀 또 까먹기도 했어요. 안 쓰니까 확실히 금방 또 까먹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에어비앤비를 하는 것도 제일 컸던 이유는 이제 외국인들이랑 이렇게 접할 기회가 많진 않잖아요. 지금은 제가 또 회사를 퇴직을 했고요. 그래서 많지 않다 보니까 뭔가 이제 그런 기회를 계속 만들고 싶었어요. 그리고 밖에서 친구들 뭐 충분히 만나고 이럴 수도 있지만 또 우리 집에 초대를 해서 외국인들이랑 우리 집에서 이런 생활을 같이 해보고 경험을 해보고 이런 것도
되게 또 그 자체로도 공부가 많이 될 것 같더라고요. 식으로 이제 방법은 그냥 계속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뭐가 정답이다라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계속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피아노 전공하고서 그쪽으로 이제 계속 쭉 나가실 분들도 있지만, 이제 피아노 전공하고서 회사 취업이나 이런 쪽으로 또 관심이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막상 또 이제 피아노 전공하면서 이제 그 미래에 대한 고민이나 이런 걸 저도 되게 많이 했었고, 보통 이제 피아노과, 이제 피아노도 그렇고 뭐 다른 음악 전공하신 분들, 아마 예술 쪽이 비슷할 것 같은데, 이제 예술 쪽 전공을 하고서 졸업할 때쯤에 이제 나도 뭐 회사 취업을 하거나 다른 쪽으로 좀 진로를 바꾸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바꾸길 희망하는 분들도 있고. 왜냐면 이게 현실적으로 음악 전공하고 이거를 직업으로 삼고 가는 게 이게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가서 내가 다른 일도 해보고 싶은데, 그때 가서 하려니까 이제 뭐 준비된 게 없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왜냐면 이게 또 보통 이제 음악 전공이나 다른 전공은 잘 모르겠는데, 이제 음악 전공은 사실 피아노 같은 경우 이제 피아노 치고 실기하고 이러기에도 너무 바빠요. 연주하고 연습하고 이런 시간도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 뭐 그런 뭐 취업 관련된 공부하고 이럴 시간에 우리는 계속 연습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르쳐 주는 경우도 많지가 않고, 또 그렇게 할 여건도 잘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했던 거, 영어 준비했던 걸 알려드렸고, 이제 영어도 왜 알려드렸냐면, 사실 외국계 회사가 아니라 어떤 회사를 가더라도 요새 영어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그게 그냥 기본적인 스펙이 돼버린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어디를 가던. 사실 일반 한국 기업들은 막상 제 주변에 보면 영어 안 쓴 사람 진짜 많아요. 일반 한국 회사들은. 근데도 들어갈 때는 영어를 어느 정도는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거의 필수가 된 것 같아요. 이제 그 외에, 영어 외에 제가 피아노과 다니면서 했던 뭐 활동이나 공부들, 그런 것도 이제 3편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때 제가 했던 대외 활동 같은 거, 대외 활동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오피스 프로그램은 무조건 공부를 하셔야 돼요. 회사에서 무조건 항상 다 써야 되기 때문에, 사무직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오피스 프로그램 같은 것도 이제 다음 편에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 음악만 하지 마시고 혹시 다른 쪽으로 좀 관심이 있으시면은 오피스 프로그램도 좀 틈틈이 배워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 기회가 되시면은 뭐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 같은 거, 그게 안 되면 뭐 교양 과목이라도 음악 외에 다른 관련된 그런 수업들을 좀 들어보는 거를 전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제가 다음 편에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저도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내가 나중에 혹시라도 회사나 이런 쪽에 취업할 생각이 있으시면은 음악만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에 관련된 지식이 요만큼이라도 있어야 그 면접관이나 회사에서 나를 뽑아줄 확률이 요만큼이라도 더 생기지, 내가 그냥 음악만 했는데 이 사람을 뽑아줄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제가 이제 왜 그렇게 했었는지 다음 편에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계기가 있었어요, 저한테. 네, 그래서 그렇게 다른 뭐 전공이나 수업들도 좀 들어보시고요. 오늘 이제 영어 얘기하면서도 좀 너무 길어져 갖고 영상이,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 마치고요. 다음에 3편에서 제가 또 다른 거, 뭐 다른 공부했던 방법들, 어떻게 취업 준비하고, 피아노 연주 영상 외에도 제가 좀 이런 관련된 것들, 다른 영상들도 좀 올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다음 영상도 좀 궁금하시고 또 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뵐게요.